자,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위 국가가 아랍이 아닙니다.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매장량으로는 1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거의 생지옥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물가 상승률이요 700%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얘기를 준비해봤는데 일단 저희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We are hungry. We have needs. We have no food. Look at this line. Mothers who are hungry. We need food, medicine. 자, 이유정 기자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이 마두스 대통령이죠. 차베스의 정치적 아들로 불리는 자, 가동을 멈춘 공장을 몰수를 하고 기업인을 체포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분이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파나 기업, 재벌 이런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장 닫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에 맥주를 만들어 파는 분이 있는데 한 80%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두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의 심기를 많이 건드립니다. 공개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해서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러다 보니 연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멈춤 공장, 이런 만들어내는 기업인들 쫓아내겠다, 감옥에 보내겠다, 이런 험악한 말까지 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지금 정치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는 포퓰리즘, 차베스 시절부터 이어졌던 그 뭐랄까요, 퍼주기라든지 포퓰리즘, 지금 재정이 거의 거덜난 상태잖아요. 과도한 복지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하면 사실상 무상 시리즈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무상 주택,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남의 나라도 막 원조를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쿠바에도 기름도 내주고 여러 가지 좌파 정권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이런 돈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100 이상 배럴당 올라갈 때는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낮습니다. 돈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재정도 채우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생필품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굉장히 상황 열악하고요. 심지어는 약탈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미국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르면 사실 쿠데타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누가 쿠데타를 하는 겁니까? 네, 성난 민심 굉장히 무섭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정보기관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측근이나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 정권이 무너지면 미국도 비행기가 타고 가면 거기 한 3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매우 긴장하며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남미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좀 쿠데타 가능성이 있고요. 그보다 먼저 브라질에서는 말이죠. 첫 여성 대통령이 탄핵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호세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이미 탄핵 절차에 들어가라. 이게 과반 이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그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현재는 지난주에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 내각도 꾸리고 재무장관, 전 중앙은행장 출신으로 은행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갖춘 사람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팀을 꾸리고 경제 한번 일으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국가 예산은 좀 자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이런 것들 사회 재정 예산들은 크게 손댈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 아직까지 최종이 아닌데 최종으로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남은 임기는 2018년 말까지 낸데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부통령이 끝까지 임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좌파 정권이 끝까지 이어질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금 브라질의 정치권이 말이요. 이 자리를 채울 만한 호세프 대통령을 채울 만한 뭐 별반 그 좋은 사람이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그 2순위 되는 사람들이 3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권한대행 맡고 계신 분이 1순위고 2순위가 하원의장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상원의장. 이 3사람들이 맞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부통령 이 사람도 작년에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예산을 늘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하원의장, 페트로브나스 이런 부패 혐의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상원의장 이 사람도 역시
부패 혐의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 모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 브라질에서 정치권의 때 아닌 인재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정까지 거덜나서 저렇게 폭동이 났는데 정치인들은 또 부패 혐의에 저렇게 줄줄이 연루돼 있다고 합니다. 참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